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파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청 갈등, 여야 갈등,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사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추미애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팟짱에 처음 출연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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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먼 발치에서만 뵙다가 네. 오늘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는데요. 네. 우선 그 저희 팟짱 애청자들에게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언론 시장만큼 비정상이 판치는 데도 없어요. 그중에 소금과 같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팟짱에서 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현안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요. 현안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우선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서 국회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그 전속적인 국회 입법권이 국회 전속적인 권한인데요. 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거는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헌법에는 다 있는 권한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쿠데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리를 대국민 쿠데타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그냥 헌법에 있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자체를 놓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날 국무회의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그 15분간의 발언이 선출된 권력기관인 대의기관인 국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이 시종일관됐어요. 첫 번째는 이 국회법이 네. 여야 의원 211명이 동의해서 통과시킨 법이고요. 또 더군다나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네. 좀 표현마저도 좀 이렇게 그렇죠. 무르게 만들어가지고 수용해서 다시 이제 수정해서 보낸 건데 네. 그걸 당신이 주요 법안으로 삼았던 네. 공무원연금법 개혁 법안에 네. 그것도 정부가 원하는 원안대로 안 해주면서 네. 거기에 자기네 소속 당이 야합을 해서 야당이 발목 잡고 엉뚱하게 예. 국회법을 갖다 얹고 예. 거기에 원내 지도부는 야합을 해가지고 네. 야당 말을 수용하고 이래서 탄생된 잘못된 법이다라는 그런 엉터리 인식이 문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야당이 발목 잡는데 동의를 하고 끌려가는 것은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그 뒷받침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배신을 한 것이다 하는 그 대통령의 폭언과 그 멘탈리티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선출된 헌법기관인 대의기관인 국회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국민 쿠데타다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었죠. 당일날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보다 네. 사실 기자들은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법리 논쟁 가지고 막 기사를 네네. 골몰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15분간의 폭포수가 터지면서 저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랬는데 당일 의원님들은 좀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걸 아침에 카톡을 통해서 보고 예. 너무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당신이 원래는 우리가 대통령 발언을 대체로 네. 누군가가 써준다. 원고를 그 대독하듯이 네네네. 낭독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신경을 쏟아낸 발언들이 시종일관 어떤 분노화 이게 읽어지니까 네. 이거는 이분께서 작심하고 국회법이 청와대에 넘어온 이후에 맨날 며칠을 쓰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신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첫 출석하는 날 네. 이걸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쏟아내기로 음. 작정을 하신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주로 보고 읽으시잖아요. 네. 숫자도 틀리고 네. 읽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는 음. 정말 눈빛도 굉장히 음. 평상시하고 다르고 네. 그 유명한 레이저 광선이 저런 건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그 발언을 듣게 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의원님들도 패닉 상태였다는 네, 네, 네.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세상에나 저런 말들을 네, 세상에나 네, 만상에나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 이 대통령의 언어에 적합한 선택, 그러니까 언어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쓰는 언어는 좀 네. 일반인의 언어하고 좀 다르고 네. 또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르고 이래야 될 텐데 네. 이날 쏟아낸 대통령의 언어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사선 정치를 해왔지만 예. 저도 그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굉장히 절제를 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말이 파국으로 만드는 그런 건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어떤 그 이 밤에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나서 격정적으로 뭘 쓰더라도 예. 아침에는 그걸 보고 이건 어젯밤에 내가 너무 심했지라고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의 말씀은 네. 밤새 분노하시고 아침에 바로 쏟아낸 그런 말들 같아서 이것은 끝장을 보자는 거구나. 굉장히 섬뜩했어요. 대통령이 끝장 보자는 게 어떤 뜻일까요? 대통령이 끝장을 본다는 건 어떤 겁니까? 다 필요 없다. 여당 당신네들도 결국은 자기 정치하기 위한 것이고 야당은 늘상 발목을 잡아왔고 국회 네. 필요 없다. 만약에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내가 당장 해산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네. 못 해보고 하는 그런 진노가 있고 이걸 국민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 심판해달라 하는 교시까지 내린 거잖아요. 네. 네, 거의 뭐 총통적인 대통령이죠. 아니 우리나라가 저는 사실 그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를 겪으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네. 정도 안착됐다고 생각했는데 총통에 가까운 정치 시대가 다시 온 거냐 네. 이런 국민적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국회 해산권이 있다면 네. 해산이라도 시켜버릴 것 같은 그런 네. 강력한 발언을 하신 걸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데요.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국회 앞에 지금 탱크가 없어서 그렇지 이미 계엄군이 와 있는 거와 같다. 이제 이런 네. 표현을 직접 하기도 하시던데요. 이를테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앞에 네. 그 어떤 사실 설명을 예로 든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거는 대체로 우리 헌법의 문제가 완전한 이 삼권 분립이 아니고요. 네. 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준 헌법이에요. 이미 법률의 입법권이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눈치가 보이니까 예전 그 유신헌법 때는 네. 노골적으로 그냥 정부가 제출하고 제출한 법안을 3분의 1을 확보한 유정회를 통해서 다 과반을 이미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씩씩하게 법을 정부가 막 주도적으로 냈는데 네. 그 유신헌법 그 골격이 우리가 87 체제를 네, 거치면서 네,
대통령 직선제 외에는 거의 그대로 다 또 있어요. 그 흔적들이 완전 제거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게 법률안 제출권을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이걸 포장을 네. 의원 입법 형식으로 네. 여당 의원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정부 제출 법안을 네. 직접 정부 제출안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걸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식으로 해서 포장을 그렇게 하는데 네. 대체로 뭐 여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 아 저건 뒤에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야당은 이해를 하면서 네. 대체로 이제 무슨 사회 갈등 관리 법안 이런 것들은 네. 네. 여당으로 못 가고 우리 야당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야당이 이제 이걸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라고 하면은 네. 여당은 주로는 말을 안 들어요. 청와대가 시키는 네. 그 대리 법안은 신속하게 주장을 뭐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 법안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야당이 제안하는 각종 이 청원에서 올라온 이런 법안들은 왜 야당 발목 잡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외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할 때 이제 여당이 처리하는 법안을 네. 들어주면 우리 야당이 정말 사실은 뒤에는 국민이 그렇죠. 계시는 예, 거다. 예, 내가 예. 여당이 수용 안 하니까 우리 야당한테 오는 것이고 이게 사회 갈등 관리에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비민생 법안, 발목 잡기 법안 이렇게 언론이 또 찍어서 아이고. 네,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상권 분립이지 예. 실제상 뜯어보면 상권 분립이 아닌데 대통령 인식도 그런 과거 유신헌법 시대의 편의주의적인 그 행정 독재적인 발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문제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그 상권 분립의 정확한 헌법 정신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하시지 않나 하는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헌법이 87년 체제에서 바뀐 거라고는 대통령 직선제 이외에는 유신헌법 그대로인데 네, 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뜻대로 해야지. 법률이 보장한 건데 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야 라고 네. 말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아 진작 추미애 의원님 모셔서 설명을 좀 전직 법조인의 말을 좀 들어볼 걸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린 정상적인 삼권 분립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없죠. 거네요. 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정부 편향적인 이런 네, 상태고 사실 정부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독재적 발상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도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주장도 네.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15분 동안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경제 활성화 법안에 협조했는지 반성을 거의 뭐 했어? 이제 그런 투로 딱 나오셨는데 실제 이게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많은 반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우기는 게 아까 그런 관료주의 아래에서 그 포로가 돼 있는 대통령이 관료들이 뭐 경제 성적표 내라 그러면 법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떤 부작용과 시장 네. 상황에 대한 네거티브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건 빼고 네. 이 법이 있어야지만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3법. 네. 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너무 버블을 만들면 그 나중에 서민들이 다 고스란히 폭탄을 맞게 되는데 그렇죠. 우선 경제 성적표는 올려야 되는 거니까 벼락치기 공부식으로 네. 부동산 시장에 강남 3구에 빨리 지원책을 풀고 규제를 규제 풀어야 완화하고, 됩니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남는 규제 완화로 인한 그 부작용들을 야당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다 발목 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귀를 비교적 알아듣는 사람이 유승민 원내대표였죠. 결국은 부동산 3법도 통과시켜 줬죠. 네. 네. 그 마지막 긴급 뭐 수단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예. 뭐 그것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규제 완화로 인한 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풀기로 하고 네.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예. 된 거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재작년인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예. 외촉법. 네. 네, 그거 일자리 수만 개 만드는데 네. 왜 왜 통과를 안 안 시켜주냐 국회를 막 압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일자리 수만 개는커녕 일자리 500개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어쩜 근데 좋아. 예. 어떻게 핑계 대냐 하면은 네. 그거 공장 지을 때 건설 인력 수만 명 동원됐지 않냐? 일자리 창출했다. MB식 해법이네요. 예? 예, 이거 그렇게 치면 4대강에도 일자리 창출을 저 중장비 움직일 네. 때 거기 삽질하던 인부들 동원됐으니까 네. 그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우기는 거는 똑같은 정말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이게 네. 정말 네. 코미디에서나 있을 일이지 네, 네. 이것이 정말 네. 정부에서 네. 대통령과 네.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서 참 그 깝깝합니다. 대통령의 그 긴 발언을 보고 네. 이 관료주의가 대통령을 인형으로 만들어 놨구나. 대통령이 당신의 그 이성으로 진상을 알 수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당정 간의 소통이 안 됐다는 게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3법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당은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야당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이 경제에서의 부작용 이건 네. 장기적으로 해법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네네. 역시 토론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장관 말만 들었더니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인해줄 일은 아니었구나. 네. 뭐 이렇게 돼야 이제 국회 기능도 이해를 하고 네. 할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법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너 언제 해줬어? 항상 지연시켰지. 말이 많았잖아. 네. 이렇게 네. 하시는 게 어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장윤선의 팟짱. 그 박근혜 대통령 잡답하셔가지고 정무특보도 두셨잖아요. 네. 새누리당에. 네. 그분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니 그 심기만 보살피는 특보들인 모양이에요. 아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의총에 네. 그 참석하시잖아요. 새누리당 네, 의총 네. 참석하면 정무특보 앉아가지고 그렇게 꼼꼼히 메모를 한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가 된대요.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말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 말했다 찍히면 유승민 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게 정말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네. 대통령이 정말 국민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 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국민과 결혼했다, 국가와 결혼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게 국민을 보고하는 정치인지 아니면은 관료들에 휩싸여서 그냥 관료들의 펜대의 인형으로 전락한 대통령으로 마감을 하실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그 발언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는데요. 전직 법조인으로서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 위반이죠. 예를 들면 네. 선거가 다 돼서 상대 경쟁 후보가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후보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유승민이 뭐 이렇게 가다가 새누리당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고 칩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그 공천 받은 후보가 이제 그 유승민을 저격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의 그때의 15분 발언을 막 틀어요. 그거 보고 거기 대구 사람들이 유승민을 찍어주겠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진노했는데 그때 여당 대표 원내대표 할 때 좀 도와주지. 저렇게 대통령이 애처롭게 그냥 호소를 하는데 왜 그때 안 도와줬어? 네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정치하고 배신 정치하고 줄 세우기 하고 하는 자기 장사하는 그런 정치인을 나쁜 정치인. 그 심판해 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대구 동구의 유권자 누가 네. 그 지역 정서상 유승민을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한 9개월 앞둔 네. 총선거에서 찍어주지 마라 하는 직접적인 대국민 그 선포인 거니까 네. 네. 뭐 명백한 아주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인 거죠. 네. 그렇군요. 어제 뭐 중앙선관위가 네. 대통령으로서 의회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할 수 있고 네.
원내대표도 해가지고 조사도가 있으니까 원내대표도 안 도왔다. 그러니까 의회 전체를 비판한 것인데 앤드 유승민도 안 도왔다 이러니까 유승민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때의 도는 그냥 도가 아니고 그 도와야 될 직책에 있는 원내대표마저도 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유승민을 특정해서 거명한 거지. 그냥 의회를 싸잡아 비판한 대통령의 당연한 정치 비판이다 하는 그 지구 선관위 해석은 굉장히 앞뒤 논리가 안 맞죠. 네. 어떻게 중앙선관위도 보세요? 중앙선관위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눈치 안 보는 사람들 누구예요 도대체? 보면 그 법조인들도 다 눈치 보잖아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전부 눈치 보죠. 그러니까 그 입법부, 사법부가 전부 행정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말도 똑바로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진행해 그럴까요? 주세요. 화나.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컨대 누가 고발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뭐 고소는 안 하겠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고발을 하게 된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그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으로 먼저 고발을 해야 되니까 그 중앙선관위가 예를 들어 이 방송을 들은 후에 그 도자라는 조사 가지고 우리가 너무 뻔뻔한 해석을 했네 들어보니 야 이건 조금 염치 없는 해석이었다 이렇게 자기들이 받는 세금이 국민이 내는 거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봉사는 대통령 눈치 보고 한 사람한테만 하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입장을 바꿔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그러면 그 경고 정도. 경고 정도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각하님. 이렇게 그런 정도로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한국 정치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 재선 의원 20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청와대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유승민 대표가 그만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일종의 이제 청와대의 반기를 든 격인데요. 이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죠. 21명이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요. 저는 자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정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대구의 그 거물 정치인 김성곤 그 당시에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양반이 정치적 불구가 됐다 안타깝다. 그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 말 안 들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이후에 그러는데 그 고문이 정치적 수치심을 주는 거였어요. 코수염을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그 반기를 든 저 사람이 한 23명 정도 됐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이 숫자가 비슷해. 그러네요. 여기에 한 명 빠졌습니다. 의원님. 21명의 이제 유승민, 김무성은 처음에 유승민도 물러나지만 이제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은 손을 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자세 바꾼 거 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처음부터 네가 나한테 충성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내 눈치 보고 입장 받고 이렇게 더 진노하지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까지 들어가면 23명이 딱 맞아요. 그때나 공화당이나 지금 새누리당이나 숫자나 정치 양태나 행태나 결코 변한 게 없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대구 시민들이요. 저희가 그 어제 오늘 대구 지역 취재를 했는데요. 대구 지역민들은 7대3 정도로 그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들어야지 조롱박 키워놨더니 어서 대박을 건드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구 민심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구 고향. 아니 그
이런 게 있어요. 권력의 금단 현상. 이제 그 권력을 오래 잡으면 뭐에 익숙하냐 하면 실력보다는 연줄, 뭐 지연, 학연, 뭐 너 대구에 무슨 초등학교 나왔지? 그 장관하고 너 동창이지? 나 이런 우리 집 건축법 위반해서 뭐 벌금 나왔는데 이거 좀 해결해 줘. 그래서 대구 가면 변호사 업계가 불황이래요. 그래요. 네. 변호사 필요 없군요. 필요 없고 전화로 다 해결하니까. 네, 아니 그냥 그 뭐 연줄로. 뭐 어디 고향 뭐 네. 동창회만 나가면 다 해결이 되는. 네. 말 한마디로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네. 그게 안 될 때 이제 변호사를 동원하고 그 전 단계는 권력을 다 통해서. 활용을 해서 해볼 만큼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흔들면 이 다음 총선 우리 패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승민은 하나의 작은 도구로 보는 거고 이게 민주주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 권력의 금단 현상에서 권력 한번 놓쳐보니까 골치 아프던데 뭐 야당 하니까 뭐 어떻게 취직도 잘 부탁 못 하겠고 안 되던데 한다면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좀 참어. 네가 아무리 오라도 옳은 건 별개고 우리 크게 이겨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유승민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요. 네. 이게 이기는데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상체기를 아물게 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상처를 벌리느냐 뭐 이런 거겠죠. 대구 민심이 정말 이렇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은 뭐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수도권이랄까, 뭐 다른 뭐 광주, 전라 지역이랄까, 뭐 이런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지역 내 식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유승민 좀 조용히 좀 하고 일단 큰 권력 대통령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고 절대로 야권의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남이가가 아직도 그렇죠. 대구에서는 지금도 남이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지역 정서를 갖고 있다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놔야 되나 싶은데 어찌됐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타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15분 동안 정강서를 이렇게 쫙 한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도 유승민 원내대표지만 사실은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박으로 지도부 교체를 해서 결국에는 공천권을 쥐려는 그런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왜 국회법 이게 이제 그 통과되고 그 직후에 연수를 했죠. 그 가나안 농문학교 연수를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연수. 네. 그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야의 대립으로 가두려고 시도하면 거기서는 빠져나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이 제안했고 여당이 공무원 연금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받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국회와 이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와의 이 충돌, 의견 대립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건데 이것도 하나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해석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아주 성숙된 자세를 유지를 하자.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다. 왜냐? 하나는 레임덕에 들어가는 박근혜 권력이 레임덕 차단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할 거다. 네. 또 하나는 대통령제에서 관료주의의 포로가 되는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한 대의기관의 그 국회에 들어오면 모든 주제가 비밀리에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토론이 돼요. 저절로. 네. 그러니까 이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개헌 논쟁을 차단하려는 수단으로 삼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예고를 좀 했죠. 근데 그 예고한 대로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세우기 대통령 권력으로 줄 세우기로 재편하는데 써먹고 있고 근데 그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둘이 걸그치는데 방해 요소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이죠. 이미 뭐 새누리당은 뭐 그 낮에는 박근혜 대통령 개파, 밤에는 김무성 대표 개파해서 뭐 주박 야김인가요? 야무 김 야김이죠. 야김? 주박 야김. 야김 그렇게 쉽게 안 하고 네. 주박 야무라고 하던가요? 네. 무대. 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새누리당 있죠. 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 정무 특보가 뭐 전한다고 했는데 안전했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은 지는 해이고 뜨는 해가 김무성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기 권력을 안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차기 권력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쳐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빌미를 준 거죠, 국회법이.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주말, 월, 화 네, 이렇게 네. 보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국회법 제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유승민 대표가. 그러니까 사실 네. 이런 사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 당당하죠. 네, 오히려 비겁한? 뭐 비겁까지는 아니겠고요. 네. 뭐 저렇게 대통령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살자고 몸부림치는 걸 우리가 비겁하다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네. 비겁하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죠. 이 권력과 싸운다는 게 뭐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네. 그 자리에 놓여 있어 보면 얼마나 그 잠이 오겠어요? 숨이나 제대로 쉬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 혼줄이 나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의회와 대법원 간의 그 충돌 또는 의회와 대통령 권력의 충돌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200년간의 그 오랜 그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로 되는 것이 어떤 권한쟁의가 있으면 그 대법원이 네. 이 때로는 의회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대법원 자체가 그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대법원이 아주 보수적으로 반대하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여기에 백기투항을 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국회법을 아직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록은 남을 거예요. 유신 때의 행정 독재가 강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한 번도 대의기관인 그 국회를 통해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그때까지도 미숙했다. 20년이 더 지나 몇십 년이 지나도록 미숙했다. 그런데 최초로 그때 국회가 자기 위상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도 국민 여론과 대통령은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국회가 돌파해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무슨 여당의 거수기 대통령 말 잘 듣는 어린 양, 순한 양 그게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 헌법의 실천적인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나가는가에 대한 한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당히 들어와서 네. 자유투표에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의원 각자가 네. 알아서 판단을 하라. 정말 행정 독재에서 그 입법 권한을 제대로 찾을 것인가. 네. 네. 말 것인가. 네, 말 것인가. 그리고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나라에서 네. 더군 미국하고 또 달라요. 미국은 그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든 게 입법 취지와 반하면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네. 의회가.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당당하게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법 제의안에 대한 네.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게 옳은데 네. 그러면 왜 표결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비켜 나갔을까요?
그게 이제 지역구에 나중에 내려가서 네.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표결은 안 했잖냐. 나도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여지를 좀 남겨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다른 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이유는 없고 어찌됐든 지역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 화난 지역 민심을 좀 살피려는 지금 어쨌든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그 정의화 의장은 뭐 7일 이내에 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국회법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대 안에서 이 법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뭐 의장이 밝히기는 네. 7월 1일은 어렵고 네. 이 상황으로 봐서 여당 내 상황이죠. 쑥대밭이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7월 7일이 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네. 또 7월 7일은 또 마지막 날 이걸 부의를 한다는 건 의장으로 봤어도 그냥 참여용에 불과한 진정한 의사가 없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루 비켜서 7월 6일 날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국회법은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어요. 공무원연금법에 야당이 발목 잡기 위해서 국회법을 얹은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 4대강의 4대강 같이 큰 토목 사업을 하면은 네. 환경 영향 평가나 뭐 예비 타당성 검사를 그렇죠. 사전에 거치게 돼 있는데 네. 시행령으로 그걸 생략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이 감으로도 뭐 무용지물이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굵직한 예를 사례를 이제 정의화 의장도 이해를 하면서 네. 본인이 그 국회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우리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제 위상을 찾기 위해서 고쳐야 될 병폐가 뭐냐라고 외부 자문위원을 모집을 해서 다 전문가들이에요. 구성을 해서 그 국회가 고쳐야 될 가장 시급한 법을 추려달라라고 했는데 네. 그게 국회 그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의 위임 입법에 대한 일탈한 시행령, 네. 위임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을 고칠 권한이 있어야지만 국회 입법권이 실제상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 국회 입법법에 실질화를 할 수 있다. 지금은 네. 형식적 입법밖에 없다. 없다. 예. 이렇게 이제 한 예. 거예요. 예. 전문가들이.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도 예. 내가 재임하고 있는 이때 이걸 내가 좀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요. 발목 잡기가 아니라. 네. 모든 걸 발목 잡기로 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논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자기 소신이 있는 거예요. 예. 있고 이제 꼭 이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오해를 하고 오기를 부려서 삐걱거릴 줄은 차마 몰랐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과거에는 네. 당신이 예, 그런 야당 시절에 법안을 내시고 그렇습니다.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은 이 시정 요구권을 시정 요청권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그 예. 법령 공포의 주무 부처인 정정섭 행자부 장관한테 자문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정종섭 장관은 부인하더군요. 뭐 정의와 국회의장이랑 통화는 자주 하지만 네. 그걸로 통화한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우리한테는 야당한테는 네. 헌법학자인 네. 주무부처 정종섭 장관이 네.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네. 그걸 정의와 의장이 야당에게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신뢰하고 의장이 저렇게 나서고 그 내각에 있는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언권도 있는데 헌법 네. 전문가이고 하니까 네. 이미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저러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원만하게 문제 풀자. 공무원연금법도 우리가 다 협조해주고
여당도 가만히 있고 뭐 저기 음. 전문가 정부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산술 공시까지 내준 네. 거니까 예.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역할로 기여를 했으니 국회법도 우리가 요구를 요청으로 해주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어진다고 하니 좋게 그런 그렇게 일이 해주자. 있었군요. 우리 야당은 선의로 그렇게 했더니 예. 아니 글자 한자 바꿨다고 대통령을 능멸하고자 했더니 이게 해소가 돼?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거죠. 정종섭 장관은 네. 그러면 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본인이 네. 그 홍지명입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자신은 국회의장하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이긴 하지만 네. 이 문제로 통화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정종섭 장관이 거짓말한 건가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네. 우리 야당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네 그리고 또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라면 네. 그분이 뭐 그 얘기했을 수도 민법 전문가 같은 얘기를 안 했겠지만 헌법 전문가인데 전문가. 왜 안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그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 뭐 사적인 대화로서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적인 통화이므로 구속력이 없다. 네. 그로 뭐 없던 네.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참. 아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나 그 진짜 정말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과연 입법, 사법, 행정이 고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국가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건가?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신헌법 그대로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이외에 바뀐 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되면 19대 국회 안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그냥 잠자겠죠. 뭐 여당이 저렇게 나오니 180도 태도를 바꾸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부 다 뭐 안 들어오겠네요. 네. 안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그 야당만으로는 개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3분의 개인은 되는데 네. 과반 출석의 3분의 2 네. 가결. 네. 가결 정족수가 근데 3분의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으로 네, 가는 네. 거겠네요. 네. 네. 아이고 참 근데 그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협상 잘했다. 이번에 네. 국회법 협상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틀면서 야당이 가져간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실은 야당의 성과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정부 원안을 훼손시켰다, 야합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생의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자 야당은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중대냐, 뭐 존재감이 안 보인다 그런 흉측한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네. 이런 굵직한 입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도 해주고 여당이 못 푸는 걸 뭐 공무원 연금법 같은 경우는 이해단체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잖아요. 아예 협상 자리에 나가지도 말라 하는 것을 네. 그 다자협의체를 만들어주고 제가 또 그 노동법 할 때 다자협의체 만든 경험까지 얘기해 주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이해단체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낸 제안을 이해도 시키고 네.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을 여당이 수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통과가 된 건데 네. 그것도 야합한 안이다. 이게 무슨 개혁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 정책을 위한 자기 정치에 자기 네. 정책을 위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면서 가는 반면 네. 야당은 계속 빈손 아닙니까? 빈손이라고 네. 겉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거지. 네. 실제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나중에 우리가 집권할 때는 네. 이거 우리가 한 겁니다. 같은 기조에서 네. 공무원연금법이 어떤 연금 수혜자들이 노후 보장도 좀 되면서 네. 또 그게 국민연금에 그 소득 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으니까 그것도 끌어올리고 네. 연금 사각지대도
보전을 하는 그런 기여를 했는데 같은 기조에서 우리는 더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네. 아직 우리가 집권을 안 했으니까 계속 그런 발언권이 안 주어져서 네. 그게 뭐 그 손에 얻어 건진 게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네.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그 정치 철학이 거기에 많이 녹여져 있는 거고요. 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우선 당장은 그 손에 든 게 없지 않냐라고 비춰지죠. 억울하게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법안 하나를 집권했을 때 우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 왔어요. 네.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15분 발언, 폭포수와 같은 발언,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폭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누구에겐 폭언일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정말 의회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혼돈의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이제 뭐 한 60년 채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그 정권 교체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뭐 그것도 한 20년 남짓의 그런 역사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국회법이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뭐 좀 하겠다고 하면 그거 그냥 당신네들은 대통령 권력이라는 건 온 국민이 만든 권력이고 당신네들은 그 300개의 그 선거구에서 일부가 만든 거니까 그거 좀 양보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대의 기관으로서의 국회 권력이라는 건 대통령 권력보다 더 오래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민주주의가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된다면 그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천명한 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의기관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 국회법을 통해서 조금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야 정쟁의 희생거리가 안 되고 국회가 이런 걸 해야 되구나를 이번에 번쩍 좀 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대통령이 이기나 유승민이 이기나 구경거리 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그 우리 헌법기관의 대의 기구로서의 국회가 얼마나 성숙된 자세를 이번에 보여주느냐.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는 국회가 자기 위상을 바로 세워야지만 다양한 여론이 수렴돼서 국회의 토론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구나 하는 하나의 시험대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정사의 앞으로 고비로 기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제대로 이 성숙된 민주주의적인 시민의 눈으로 이 국회법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개인의 자기 뭐 총선에서의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걸로만 관찰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런 중대 고비 기로에서 우리도 뭐 저런 영국 의회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한 20년의 민주주의 기간 동안에 20년짜리 이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가 자기 자리를 찾음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된다. 그런 각오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기록할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중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